자, 안녕하세요. 기강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도 홍익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요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뭘 구하래요? A3 구하래요. 뭐 점화식 형태고 뭐 개차수열이란 말도 쓸 수가 있는데 별거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을게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거 되고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1이랑 2 집어넣으면은 여기 1이니까 얘 3 되고요. 3 집어넣으면 7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서의 항수가 나오면은 한 A10 전까지 10번째 항 전까지 나오면은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뭐 등비수열이란 말이 나왔고 모든항의 양수라는 말은 모든항의 양수다. 그러면 얘는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수열이 되겠고요. 자, 뭐 A3, A5 있는데 이거 왜 줬느냐? 등비 중항을 준 거죠. 그래서 A3, A5, A4 있으면은 얘 제곱이 A4의 제곱이 A3 곱하기 A5가 되겠죠. 그 둘이 곱한 게. 곱한 게 4니까 A4의 제곱은 4가 나오게 되고 A4는 얼마가 되냐? 2가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별거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등차 수열 문제네요. 네, 3번 문제. 자, A2랑 A6가 있어요. 그럼 A6는 A2에서 이 차이가 4칸 차이 나죠.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4D가 되겠어요. 4D. 4D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17이고, 얘가 5라고 했으니까 12면 4D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D가 3 되겠습니다. 자, 그럼 A9는 여기 A6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 차이가 3칸이니까 3D로 하면 되겠고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되겠죠? A6이 17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23이고 여러분 이런 수열 문제는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공차 3으로 넘어가는 게 잘 계산됐는지 검토해보는 게 좋은데 검토가 틀렸어 계산이. 얘가 9잖아. 그치? 얘가 6이어서 수열은 계산 틀릴 이유가 너무 많아요. 3에 9인데 6을 썼잖아요, 방금도. 그래서 항상 검토하면서 쓰는 게 좋겠어요. 26하고 지나가지 말고, 아, 이게 말이 되느냐. A2가 5고, A6이 17이야. 아, 그럼 얘 더하기 12가 됐죠? 3칸씩 가니까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9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 26이라고 했죠? 더하기 9. 이 정도 나쁘지 않겠네요. 공차 3이니까. 내가 이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절대 안 틀릴 거예요, 그러면. 꼭 수열은 너무 확실하지 않고 약간 계산 들어간 거는 꼭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 100% 맞아야 되니까. 나처럼 틀릴 뻔했으니까. 부끄럽네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A, B, A, C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A, B, A, C, A, B 4루트 2, A, C 5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45도예요. 어머나, 그럼 이게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BC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원하는 넓이래요. 넓이 더 쉽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45도 45도 4분의 파에 45도니까 45도를 쓴 거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2.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를 쓰면은 이렇게 약분을 쳐주고 루트 2 루트 2 하면 2가 되니까 10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0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기본 공식이죠.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sin A 대 sin B 대 sin C.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sin A가 2R분의 A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라고 공부를 한 적이 있고, 자, sin A 대신에 얘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를 하면은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다 똑같으니까 R 지워져서 결국에 이건 왜 나왔다? A 대 B 대 C. 세 변의 길이가 2 대 3 대 4라고 나와 준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하래요? 코사인 A를 구하라. 이번엔 뭘 해야 돼요?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코사인 법칙 쓰면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여기다가 이걸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원래 A는 2K, B는 3K, D는 4K 집어넣어도 되겠고요. 우리가 이 각은
닮음인 도형에서도 각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2, 3, 4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2K, 3K, 4K 집어넣든지 2, 3, 4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왜? K제곱 생기니까 다 지워집니다. 이걸 집어넣어도. 나는 2, 3, 4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2, 3, 4, 3, 4 집어넣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집어넣었으면은 얘 그냥 곱셈으로 두고요. 2, 3, 4. 얘는 9, 16, 25에서 4를 빼니까 21이 되겠죠? 약분할 수 있는 게 이게 7이고 8분의 7 되겠네요.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 그냥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 단순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와있죠. 그냥 이런 건 틀리지 않고 100%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검토가 필요하다. 다 풀고 나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 꼭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4cm 나왔고 6cm 나왔고 120도 나왔어요. 각도가 각이등분선이다. 자,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가 여기 AD를 구하는 여기를 구하는 문제랑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요 BD나 DC 혹은 BC를 구하는 문제랑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 공식이 달라요. 공식.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여기를 구할 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 요걸 이용할 때는 삼각형의 넓이,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코사인이랑 각의 이등분선의 공식 있죠? 그게 뭐예요? A 대 B는 C 대 D다. 요거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다시 여기 각의 이등분선 나왔을 때 삼각형에서 여기를 구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고, 여기를 구할 땐 코사인이랑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A, D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대 B는 C 대 D다를 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를 X라고 두고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을 쪼개! 두 삼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기를 구할 땐 넓이, 밑에를 구할 땐 코사인이랑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얘가 4랑 6이고 여기 120도예요. 여기가 4랑 여기 X고 여기 60도고요. 여기 4랑 X고 여기 60도예요. 그럼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의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4, 6 사인 120, 2분의 1 4X 사인 60, 2분의 1 4X 4가 아니잖아! 정신 차려! X 6이죠. 똑같은 거 나오니까 이상했어. X6 사인 60도. 요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인 120이랑 사인 60은 다 같은 값을 갖는다. 2분의 1 투삼을 갖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가 있고, 2분의 1도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만 쓰면 되겠죠. 6, 4, 24가 되겠고, 4x가 되겠고, 얘는 6x가 되겠죠. 그럼 얘는 10x니까 x는 2로 약분하면 5분의 12가 되겠어요. 뭘 구하래? 5x를 구하라네요. 그래서 5x, 5ad는 12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주세요. 넓이, 코사인, 넓이, 코사인, 넓이, 코사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CD가 나와 있고, 이게 입체도형이에요. 그림 이상해요 하면 슬픈데, 얘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이게 딱 바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바닥 서 있고, 나머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입체도형이에요, 지금. 자, 사면체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기하를 배운 친구 알겠지만, 기하 배운 친구 이렇게 수직인 거, 수직인 게 2개 나오면은 밑에 평면과 수직이다. 기하를 알면 좋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 어쨌든 딱 지금 그림도 이쁘게 나왔어요. 딱 서 있는 거야, AD가. 그러니까 이게 딱 서 있는 거고, C는 일로 간 거고, 그다음 이 앞으로 간 거야, 이렇게. D는. 근데 앞으로 갈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 종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온 거라고. 이해했어요? 했기를 바라며. 자, 그래서 어디가 45도래? 자, 여기서 A, C, B. 여기가 45도래. 그럼 얘가 이제 45도로 1대 1대 루트가 나와 있는 거야. 길이 나온 거 있나요? CD가 나왔네, CD. 그럼 여기를 이제 A, 루트 2A가 되는 거죠, 여기는. 길이가.
그 다음에 또 A, D, B. A,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D가 사실 요 앞에 있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A, D, B. 이게 몇 도냐면은 60도 1대 루트 3대 2. 그럼 이게 안 맞잖아. 1대 루트 3대 2인데 1대 루트 3대 2 안 맞으니까 A를 바꿀래요. 뭘로 바꾼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루트 3A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다시 아까 1대 1대 루트 2였으니까 얘 루트 6A가 되겠죠. 이렇게 바꿨어요. 얘를 기준으로 요게 제일 작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A라고 준 거죠. 1대 루트 3대 요게 2 여기 1대 1대 루트 2 맞춰준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왔어요? 30도 CBD가 30도래요. 이 밑에 있는 CBD가 있는데 이게 30도래 30도. 그래서 CD가 나왔어. 이게 40 루트 3이야. 다시 그러면 얘를 밑바닥에 나온 것만 떼서 그릴게요. 밑바닥 나온 게 지금 C, D, B가 있는데 여기가 30도고 요 길이가 40 루트 3이고 이 루트 3A고 요게 A예요. 그래서 요거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40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3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루트 3A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때 뭘 구해라? AB 요거 구하라 이거 AB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색깔 바꿔서. 그럼 얘가 이제 요 숫자 크네. 1600 곱하기 3 얘는 3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A의 제곱 얘가 2분의 루트 3 약분 3A 제곱 없어지네요. A 제곱이 1600 곱하기 3이어서 다시 A가 더하기 A는 40 루트 3 이 되는 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 AB 루트 3A여서 여기다가 루트 3A를 구하는 게 된다. 그럼 여기다가 얘 곱하면은 120이 되겠네요. 별다른 보기에 이슈가 없네. 네, 그래서 7번 입체 도형인데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걸 보일 표현이 없어 종이에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온 거고 입체 도형이다 이거예요. 바닥 서 있는 거고 A, B는. 네,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5다. 등차 수열은 15라고 합이. 그럼 이게 A1, A2, A3인데 이걸 다 더하면은 결국에 A1 더하기 A3가 2A2니까 얘는 결과 다 합치면 3A2가 되겠죠? 이게 15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럼 A2가 5라고 나온 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 실수가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가운데 있는 거 A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항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면 15 나온다 가지고 풀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A가 5 나온 게 가운데 있는 게 5가 나왔고요. 5 빼기 D 나왔고 마지막으로 그다음 두 번째 곱이 45래요. 얘 곱하기 얘가 45다. 약분을 한번 하면은 9, 5, 45고 되고 합차니까 25 빼기 D제곱이 되겠죠? D제곱이 16이고 D는 뿔마 4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4면은 이게 작은 거고 마이너스 3이가 제일 큰 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숫자 뭐냐? 1이랑 5랑 9가 되는 거예요. 세 숫자. 거꾸로 쓸 수도 있겠죠. 9, 5, 1. D가 마이너스 5, 1, 4일 때는. 그래서 가장 큰 수의 값을 구하여라.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9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게 좋아요. 세 수의 합이랑 세 수의 곱이 45고 가장 큰 수가 얘가 맞는지 한 번 더 읽고 파악하는 게 좋다. 수열은 틀릴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9가 맞게 되겠죠. 왜? 다 더하면 15고 곱하면 45가 나오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사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맞고 동그라미 쳐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꼭 맞아야 돼요, 수열. 네,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등차 수열 AN이고요. 등차 수열인데 합이 SN 나왔어요. 합 나왔고, 5번째 항 나왔고, 6번째랑 11번째 항이 같다. 이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는데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냥 얘는 조건 하나 나온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얘는 최대값인데, 자, 등차 수열에서 최대값 나오는 문제는 거의 99% 최대값이면은 양수로 시작해가지고 음수로 바뀌는
즉 초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여서 언젠가 음수로 바뀌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시점은 언제다? 양수인 an이 양수인 거 0보다 큰 거를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의 뜻이 이거라는 거죠. 다시 양수를 시작해서 음수로 가는 거. 자, S6이랑 S11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얘 뺄셈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S11에서 S6을 빼버리면은 0이 나오는 건데 얘는 1부터 11, 얘는 1부터 6이니까 얘는 결국에 1, 2, 3, 4, 5, 6 없어지고 A7, A8, A9, A10, A11 이걸 더한 게 0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홀수계인 게 굉장히 더 좋습니다. 홀수인 게 짝수계도 할 수 있겠지만 홀수계가 더 좋은 게 이렇게 홀수계를 더했을 때는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얘 더하기 얘고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얘 2배예요. 그래서 얘가 A9 얘가 A9로 바꿔도 된다니까. 얘를 둘이 더한 거를 A9 더하기 A9로 바꾸고 얘 둘이 더한 거를 A9 더하기 A9로 바꿔놓으면은 등차 중항이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얘 2배라는 거예요. 얘 2배가 2번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A9를 총 5번 더한 거와 똑같으니까 얘는 같은 식으로 5 곱하기 A9가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A구가 0이니까 결국 얘는 A9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힌트를 간단히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장 간단한 건 등차 중항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A9가 0인 거고 뭐가 나왔어요? A5가 8 나왔어요. A9가 0이래요. 그러면 거의 게임 끝났죠. 왜? 두 개 항 아니까 A9는 A5 더하기 4칸 차이 플러스 4D인데 A9가 0이고 얘가 8이고 얘가 4D가 되니까 D는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D가 마이너스 D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SN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뭘 하면 돼요? 지금 A9까지 더하거나 양수인 거 더하려면은 S8을 구하면 되겠죠. 왜? A8까지 양수예요. 그럼 A8 구하면 D 나왔고 초항만 구해놓을까? 초항은 어떻게 돼요? A5는 A1 더하기 얼마야? 4D잖아요? 그럼 이게 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넘어가면 A1은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A1 16이고 D가 마이너스 2일 때 S8을 구하든 S9를 구하든 상관없어요. 왜? A9가 0이니까. 얘를 구하든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양수까지 더하면 얘인데 0이니까 더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내가 초항과 공차할 때 이거 가지고 합을 구하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S8을 구할게요. 그럼 2분의 8 곱하기 2A1 더하기 n 빼기 1 n이 얼마냐면 지금 7로 해야겠죠. 8이니까 8로 해야겠죠.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만약 구한다고 치면 얘가 16이어가지고 얘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혹은 내가 또 등차 중항을 이용하겠다. 이거 계산하면 귀찮잖아요. 여러분 계산하다 틀릴 수도 있고 방금처럼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구하자는 게 S8이랑 S가 똑같죠? 나는 S9를 구하는 걸로 마음 바꿔도 돼요. 다시 S9는 왜 좋으냐면 홀수니까 좋은 거야. 누가 홀수? 이게 홀수니까. S9를 쓰겠다라는 거는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다 쓸게. 그냥 귀찮으니까 처음이니까. A5, 6, 7, 8, 9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 얘 구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A5가 가운데 있어요. 얘 둘이 더한 거랑 얘 둘이 더한 거랑 얘 둘이 더한 거랑 얘 둘이 더한 거가 다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한 번에 빡 하면 뭐가 되겠어? 떠올라야 돼. 방금 이거 하면 똑같은 거죠라고. 결국 얘는 9A5가 된다 이거예요. 얘가 이거라고. S9가 이거라고. 이게 홀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그렇다? A5를 2배 한 거는 얘 둘이 더한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얘 둘이 더한 거를 A5 더하기 A5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얘는 A5 원래 있었고. 그럼 이거를 다 A5로 바꾼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A5는 여기 이미 나와 있어. A5 8이래잖아. 그럼 8 집어넣어서 72 하면 얼마나 좋겠니? 너무 좋지 않을까? 계산 틀릴 수가 없겠죠. 이거 하다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물론 이것도 할 수 있어야겠지만 나와 있는 거 그냥 쓰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경우도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면은 틀릴 리가 별로 없겠죠. 물론 검산도 한번 해주면 좋아요 이것도. 근데 이게 딱 떨어지게 나왔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어요. 아닌가? 틀릴 리가 없다고. 물론 거기다 2차 함수의 성질까지 이용해주면 더 좋은데 그건 이제 헛소리니까 일단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분 나쁜 거를 계산해서 70이 똑같이 나오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얘 약분하고 얘 4고요.
그럼 4 곱하기 32 마이너스 2 곱하기 7이니까 14. 얘는 얼마예요? 28 곱하기 49 84 32 428. 틀렸잖아. 28이 아니잖아. 그래 이렇게 틀린다니까. 괜히 화내기. 18이고 4니까 70 똑같이 나오죠. 너무 틀리기가 좋잖아. 이거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이거 해야 된다니까? 다시 연습 하나 더 해. 그러면 한 김에. 자 여러분 S11 나왔어요. S11은 뭐랑 똑같게 생각해봐. S11은 A1부터 A11까지 있어. 가운데 뭐가 있어? A6이 있어. 5개. 그래서 얘는 A6이 결국에 몇 개 있는 거 똑같다? 11개 있는 게 똑같다 이거예요. 이거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합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 간단한 일반항으로 넘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아직 시간이 많거든. 기다릴게. 네. 9번 문제지만 계산 틀릴 요인들이 좀 있다. 한번 삐끗하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시그마 AK가 BN. A1부터 AN까지 더한 게 이제 BN이라고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BN. BN을 쭉 더하면은 2n제곱 빼기 3n 플러스 4가 나왔네요. 자, 조심해야 될 사항 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BN은 등차 수열인데 이게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준 적이 있어요. 사실 이게 SN, BN의 합인 SN이 이거일 때 바로 BN 구하는 거 알려준 적이 있는데 아니 유튜브 말고 수업 시간에 알려준 게 있는데 일단 이거 계산 또 해야 되겠네. 이게 합일 때 지금 BN 구하는 구조거든요. BN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선 그냥 정석대로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나왔을 때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2n제곱 빼기 3n 플러스 4가 나오면은 일단 S0 0을 넣었을 때가 0이 안 나와요. 얘 때문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BN이라는 수열은 찢어져 있겠구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B1이 나오거든요.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2 빼기 3 플러스 4인 거고 N이 2보다 클 때는 이제 뺄셈에서 나올 텐데 얘를 우리가 거의 암산 형태로 구하는 것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따가 한번 얘기해보고. 정석대로는 여기다가 n 대신에 n 빼기를 빼가지고 빼줘야겠죠. 근데 이게 계산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니란 마인드로 풀면은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 계산이 무조건 틀리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 얘가 지금 2n제곱 빼기 4n 플러스 2 빼기 3n 플러스 3 플러스 4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2n제곱 빼기 3n 플러스 4니까 이거 뺄 거거든요. 빼면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럼 얘만 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럼 얘 마이너스 4n 플러스 5고 뺐으니까 이게 4n 빼기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 맞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많이 틀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알려주냐면은 얘를 잊고 4를 잊고 여기다가 4n으로 시작하라고 알려줘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에다가 얘 곱해가지고 4n 쓰고 여기에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 같은 값이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같은 1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이 나오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혹시 말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뺄셈 우선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또 해줄 테니까. 정석이랑 그냥 암기하는 방식도 알려줬어요. 다시 여기다 앞에 있는 이 개수에다가 얘를 곱해가지고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얘 지운 다음에 해야 돼요.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되고. 자, BN이 나왔죠? BN이 나왔는데 지금 얘 뭐 구하는 거야? 얘는 A2부터 A7까지 구하는 거죠. 이거를 BN으로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B7에서 B1을 뺀다는 얘기예요. 다시 B7이면 1부터 7까지 더하는 건데 거기서 1이 날라갔으니까 B7에서 B1을 빼면 된다.
여기다 7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B7은 7, 4, 28에서 5를 빼게 되는 거고 B1은 1 집어넣으면 얘가죠. 그러면 이제 6 빼기 3이니까 3 나오겠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라? 빼라 이거예요. 그럼 얘가 20 얼마였지? 3에서 3을 빼니까 20이 나오겠습니다. 1번 되겠죠. 자, 이 문제 사실은 내가 되게 생략을 많이 했어. 생략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거 맞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10번이. 요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많아요. 언제야? S0가 0이면 기분이 좋고 S0가 0이 아니면 기분이 나쁜 건데 시험은 기분이 나쁜 것만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7 넣은 거에서 여기다 1 넣은 거 빼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다시 여기다 7 넣은 거에서 여기 1 넣은 거 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B7 빼기 B1인데 B7이랑 B1을 구하는 이 장소가 달라지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언제 보자마자 아 선생님이 요거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합이 나왔는데 합의 단식이 나왔는데 얘가 나왔으면 뭔가 조금 이상한 그 기운을 느끼고 신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빼는 것도 왜 빼고 있는지 왜 나누는 건지 설명 다 안 하고 그냥 막 달렸거든요.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암산하는 것도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긴데 축약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은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멀어요. 이제 한 절반밖에 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좀 6번, 7번 이런 거는 좀 쉬웠는데 뒤로 갈수록 수열 파트 좀 틀릴 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나 이런 거 틀릴 요인 많고 이런 디테일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꼭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검토하는 습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수열은 안 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이쿠 실수해서 틀렸네? 약간 눈빛 봤어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눈빛. 그게 수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내가 안 틀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는 건데 아이고 실수했네. 여러분 실수란 단어 너무 그냥 무책임한 단어인 것 같아요. 회피용 단어. 실수해서 틀렸네 아니라 그냥 틀린 거예요. 알았죠? 그거 꼭 잘 신경 써가지고 앞부분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맞자 이 마인드가 있어야 부끄러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시험을 망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 등급제에서는 1등급, 5등급제에서는 망하지만 않으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와요. 알았죠? 망하지 않게 1번에서 10번은 무조건 맞는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절대 내가 그 실수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다. 약속. 미쳤어! 마음이 옵니다, 지금.